안녕하세요, 펑크비즘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이 왜 탄생했는지, 그 배경부터 우리가 왜 비트코인에 주목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흔히들 미국 달러는 미국 정부가 발행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 달러는 민간 업체인 연방준비제도에서 발행합니다. 연준의 결정에 따라 달러가 풀리고 금리가 결정되며 세계 경제가 들썩이기도 하죠. 그럼 연준은 왜 달러를 이렇게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을까요? 2008년 금융위기도 결국에는 지나치게 많은 달러가 시장에 풀린 탓이 컸습니다. 거기에 부동산 관련 파생상품, 부채의 무분별한 판매가 뒤엉켜 폭탄이 터졌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고 은행은 또다시 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결국 민간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피해는 일반 국민인 나와 우리 가족이 떠안아야 했던 겁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유럽 곳곳에 거주하면서 상업과 금융을 주도했습니다. 그 시작점을 네덜란드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소금에 절인 청어 등 해양 무역으로 부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수익을 남기는 금융의 형태를 발전시켰죠. 17세기 후반 네덜란드 왕 윌리엄이 영국의 왕이 됩니다. 당연히 윌리엄을 따르던 유대인 금융상들도 영국으로 건너갔죠. 영국은 프랑스와 전쟁을 준비해야 했는데 전쟁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금융가들이 왕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신 원금은 갚지 않아도 되지만 매년 이자로 8%를 달라는 제안을 합니다. 왕은 이를 수락했고 그렇게 민간은행이 왕실에 돈을 빌려주는 형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1694년 설립된 영란은행의 시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사실상 이들에게 빚을 지고 그 이자를 계속 지급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죠. 산업혁명과 함께 영국의 경제 모델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영국 식민지였던 미국도 이 금융 시스템을 받아들여 연방준비제도를 탄생시킵니다. 1913년에 설립된 연준은 미국 중앙은행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는 민간은행들의 연합체로 출발했죠. 1970년대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석유를 달러로만 거래하자는 협정을 맺어 석유와 달러의 결합체제를 만듭니다. 이른바 페트로 달러 체제, 즉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가 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전 세계가 석유를 사고 팔기 위해서는 달러를 보유해야만 했고 미국은 달러 발행에 엄청난 권력을 쥐게 된 겁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거대한 힘을 지닌 민간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구조,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경기 부양 명목으로 과도하게 풀린 통화가 부동산 거품, 주식 거품을 만들고 결국 터지는 악순환. 한번 폭탄이 터지면 민간 금융기관은 너무 큰 존재라며 구제금융을 받고 그 비용을 국민이 떠안게 되는 구조. 이 불합리한 금융 시스템은 계속 악순환을 거듭해 왔습니다. 2009년 8장짜리 백서와 함께 세상에 등장한 비트코인. 익명의 인물인 사토시 나카모토는 기존의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은행과 정부의 개입 없이 개인들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전자화폐가 등장한 것이죠. 비트코인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 기술이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각 블록에는 거래 내역이 담겨 있고 새 블록이 추가될 때마다 이전 블록의 정보가 해시라는 형태로 연결됩니다. 이는 모든 참여자가 장부를 함께 보관하는 탈중앙화 구조이기 때문에 특정 기관이나 개인이 임의로 데이터를 조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블록체인이 해킹이 불가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전체 노드들이 거래 내역을 검증하고 기록합니다. 누군가 조작을 하려면 네트워크의 절대 다수를 해킹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즉,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분산 장부를 구현한 것이 비트코인의 핵심 가치인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중앙은행, 정부, 대형 금융기관이 독점하던 돈의 발행 권력에서 벗어나 개인이 자유롭게 거래하고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탈중앙화 자산입니다. 국가가 무분별하게 통화를 발행하거나 민간 금융기관이 지나친 파생 상품으로 위기를 만들어낼 때 이 시스템 밖에서 작동하는 비트코인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의 백서로 시작된 비트코인이 2025년을 맞이한 지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구를 움직인다는 거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고 승인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금융권에서도 비트코인을 대체 자산으로 공식 인정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매입을 시작하고 있죠.
ETF의 등장은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기존 투자자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문턱을 낮췄습니다. 금의 매장량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비트코인은 이미 발행 총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4년마다 채굴의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존재합니다. 이는 디플레이션적인 성격을 가진 자산으로서 장기적으로 희소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을 부여합니다. 과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시기에 전쟁 지역의 법정화폐가 순식간에 무너졌을 당시 국민들은 물리적 금을 지키기보다는 비트코인을 택해 해외로 자산을 옮기거나 결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블록체인의 특성상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지갑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나 거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전쟁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조차 국가와 은행이 막지 못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재조명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새로운 자산이 등장했다는 차원을 넘어 돈과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근본부터 바꿀 수 있는 혁신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희 펑크비즘이 추구하는 불합리한 사회에 저항하는 모험가들의 정신은 이런 탈중앙화 흐름 속에서 더욱 의미를 갖습니다.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등은 기술적 장벽이 높아 대중화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기술들이 대중에게 올바르게 알려지고 더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펑크비즘은 앞으로도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과 철학을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를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